안녕하세요. 정수필 소장입니다. 음, 저번 시간에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봤고요. 제가 마케팅 미서 추천하는 플랫폼들입니다. 방식하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일단 이제 네이버가 검색 유입량이 그래도 뭐 제일 많은 데라서 네이버부터 좀 시작을 하는데요. 나의 블로그의 지수, 현재 나의 블로그 지수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방문자를 체크하시라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인데 뭐 강으로 하면 2강이네요. 저번 주에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이 블로그 나의 현 주소 지수를 알아야지 그 다음 내가 공략할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내 블로그가 현재 뭐 200명에서 한 500명 사이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블로그인데 뭐 하루에 10만 명 들어오는 키워드를 만약에 제목에 넣어서 공략을 했다. 사람들한테 유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그런 키워드를 넣고 서브 키워드를 같이 넣어가지고 뭐 공략을 해서 좀 유입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메인 키워드를 그렇게 센 걸 넣어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을 못 거두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결국 뭐 롱테일 키워드라고도 하고 또 세부 키워드 공략이라고 하고도 하고요. 요 세부 키워드도 보면은 이 중에서 로얄 키워드가 있거든요. 일명 로얄 키워드. 그래서 이거를 잘 찾아내야 되는데 뭐 그 전제 조건은 일단 이 지수 파악입니다. 지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제가 이거는 뭐 지금 처음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메인에 노출되는 키워드가 있고 우리 검색을 하면 지금 이 검색을 하면은 뉴스가 이건 뭐 위에는 이제 네이버 광고 영역이죠. 그 다음 뉴스가 나오고 블로그 섹션, 뭐 지식인, 동영상, 이미지, 카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코인 노래방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뭐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 있다. 나를 홍보한다 하면은 이 공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략 키워드가 월간 조회량이 얼마인지 그건 제가 키워드 공략 부분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빼고 오늘은 우리가 여기 말한 그 로얄 키워드라는 부분을 찾아낼 때 전제 조건이 검색을 했을 때 이 메인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입량이 틀리거든요. 원리 보면은 코인 노래방을 쳤다. 이 보면은 블로그하고 카페가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더보기니까. 이런 거는 공략을 하면은 로얄 키워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입유입량도 이거는 뭐 당연히 많겠죠. 이건 10만 월 조회량 10만 건 넘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광고센터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그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은 뭐 광고를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은 뭐 여기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실 테고 아니시면은 여기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가입 안 되면 돈 안 드니까 그래서 하나 해 놓으시고요. 그 들어가면 이제 월간 조회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 중에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나의 지수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그에 맞는 롱테일 키워드, 세부 키워드, 이 세부 키워드 중에서 꾸준하게 유입되는 로얄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걸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얄 키워드의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메인에 이렇게 블로그 섹션, 카페 섹션이 있으니까 동영상까지 우리가 공략을 해서 이거는 호출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 키워드 연관하고 자동 완성, 그리고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조합 키워드를 뽑는 거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하기로 하고,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시간을 뽑아서 하고요. 키워드 공략하는 부분, 또 상위 노출, 이거를 영상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요거 말고도 있었는데 뭐그 10가지 정도, 제가 생각나는 거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키워드가 동일 블로그에서 동일 키워드가 되는지를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코인 노래방 인테리어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뭐 블로그에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10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1페이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요걸 뭐 쉽게 말해서 1위, 2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쭉 이 블로거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공략을 하실 때 내가 블로그가 한 개 있다 하면은 여기에 내가 상위 노출 시켜 놔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또 그 동일 블로그에서 동일 키워드 상위 노출되고 있는 그 키워드를 또 올리면은 노출이 안 됩니다. 옛날 과거에는 됐고요. 이제부터 뭐 로직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동일 키워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를 공략하셔야 되고요. 뭐 동일 키워드를 또 나는 우리 내 해당 업종에 내 회사를 알리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는 뭐 다른 블로그에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 키워드를 좀 조합을 하셔가지고 뭐 하는 방법이 있지만, 똑같은 동일 100% 똑같은 키워드든 상위 노출되고 있으면 동일 키워드는 또 노출이 안 된다. 다른 블로그를 이용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최적화 언제 나오시냐, 이걸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 최적화 제가 참 몇 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최적화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기 때문에 2000 제 경험은 그래요. 2015년도 10월 말 그 이전 그 이후의 블로그는 뭐 그 이전이라고 다 최적화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전제 조건이 그 이후의 블로그는 최적화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최적화가 이 세상에 사람은 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지금 19년도에 최저가 블로그를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블로그를, 그럼 과연 N사에서 최저가 블로그를 2016년, 17년, 18년, 19년도에 최저가 블로그를 만들어 주는 게 없겠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장담 못하죠.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6년, 17년, 18년, 지금 4년 동안 저는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16년도 이후 최저가 블로그를 만약에
누가 나 최적화 블로그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하면 한번 저도 구경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당연히 제가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래서 뭐 한 번씩 저는 이 마케팅 전문 간사가 아니고 홍보 실행사를 창업하고 홍보 실행사를 제가 18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블로그를 많이 접할 일이 있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본인이 최적화라고 알고 있는데 테스트 해보면 그냥 준최적화 혹은 뭐 준최적화 실행 준최적화 블로그이고 최적화가 아닌 블로그를 제가 뭐 지금까지 저도 참 최적화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대한민국 모든 블로그를 제가 다 테스트 해본 건 아니니 최적화라고 생각하신다면 2015년 11월 달부터 그 이후로 블로그 중에서 본인의 블로그 나 최적화인데 한번 구경해보세요. 정말 저 한번 구경해보고 싶고요. 최저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2016년, 15년 11월 이후부터는 최저가 블로그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최저가 블로그는 최저가 나오기 힘들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말 하면 이제 뭐 희망이 없네요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섹션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수준 되면 본인의 사업에 관련되는 업종 키워드들 뭐 충분히 뭐 그 업종 키워드가 굉장히 대행사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키워드면 상위 노출하기가 좀 힘든데 뭐 웬만한 그 키워드는 이 수준만 돼주면은 다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N사가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이유도 좀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봐요. 그래서 뭐꼭 최적화 블록은 아니더라도 이 수준만 돼도 그리고 뭐 여기 지수가 뭐 한 요 정도로 되면 웬만큼 요 이상만 돼줘도 요 이상만 돼줘도 웬만큼 키워드 공략할 수 있고요. 또 이 이하를 하더라도 뭐 요 준최적화 수준에서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지만 추가로 요 키워드 잡으시면 특히 요 키워드 잘 잡으시면 이거 꾸준하게 한 2, 3년 계속 그냥 꾸준하게 들어와요 이게 잘 잡으면.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공략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최저가 블로그 2016년도 2015년 2015년도 11월 달부터 혹시 뭐 운영하신 분 중에 최저가 블로그 나오신 분 있으시면 꼭 말씀하면 해주십시오. 꼭 구경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분 중에 노출됐다가 안 보이는 경우 요거 물론 누락일 수도 있고 뭐 저품질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요 대부분 뭐 한 우리가 이제 노출 글을 올리고 나면은 롤링 타이밍이 있거든요. 뭐 그것이 뭐 처음에 이제 반영이 됐다가 이제 순위를 한번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있는데 뭐 2시간 정도 지나서 보시면 되고요. 또 반영이 그 키워드에 따라서 반영이 또 2차 반영이 또 느린 게 있어요. 뭐 그날 또 N사의 상황에 따라서 또 평소보다도 또 2차 롤링이 반영이 아주 느린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 2~3시간 뒤에 보시면은 순위가 한번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고 이게 일시적으로 좀 그 롤링 타이밍 때 좀 글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시간 뒤에 한번 다시 보시고 그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만약에 이 자체가 뭐 누락이라면 뭐 원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저품질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블로그가. 그래서 이제 저품질로 가게 되면 뭐 소위 말해서 완전 이제 검색이 안 되는 뭐 의미가 없는 안드로메다로 가는 경우가 있고 내 블로그가 최저가 블로그인데 저품질로 갔다 그런 경우 이제 일반 블로그 지수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참 말로서 표현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A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최적화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블로그가 그 여러 가지 키워드가 상위 노출 잘 되었는데 이제 저품질이 됐죠.
저품질이 되면은 과거에는 뭐 3페이지 저품질을 해서 이제 3페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21이죠. 3페이지 첫 번째 딱 꽂혀버리고 이제 더 위로 올라오지 않는 3페이지 저품질이 있었고 또 뭐 최신순 저품질이 있고 뭐 이렇게 저품질이 있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지 않는 경우 이제 일반 우리가 이제 처음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제 몇 번 글을 며칠 지나 몇 번 글을 쓰면 며칠 지나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지수를 쌓으면서 이제 준최적화로 이제 가거든요. 요건 쉽죠. 요 단계까지는. 준최적화에서 이제 우리가 준최적화 실행 블로그를 만들면은 아주 뭐 최적화는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2016년, 17, 18, 19년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목표로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 최적화에서 저품질로 갔을 경우 방문자 수가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천 명 방문하던 게 뭐 몇백 명은 떨어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게 한 100명대 이렇게 뭐 유지가 돼요. 100명대. 뭐 그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기존에 깔려있던 데서 유입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수가 저는 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뭐 노출되죠. 정확도도 잡히고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사실 이게 쓸모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준최적화 블로그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준최적화보다 못한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에 따라 저품질이 돼가지고 안드로메다로 가지 않는 경우 일반 블로그 지수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써먹을 수 있는데 이 블로그는 뭐 사실 약한 것도 아주 약한 거 말고는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너무 뭐 이거는 약한 거죠. 그래서 일반 블로그 수준은 툭 떨어진다. 저품질 되면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다시 회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래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다시 이렇게 오기 힘들고 뭐 배포할 때나 좀 사용하시고 뭐 최소한 그래도 한 월간 조회량이 1000건 정도 일어나는 건 키워드는 잡아줘야 되는데 상위 노출 잘 못 잡아요 이게. 뭐 이런 거는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쓸모가 별로 없어진다. 근데 다시 노력을 해서 이쪽으로 다시 가보겠다. 뭐 그 노력하는 시간에 저는 그냥 새로 블로그 만들어서 주최적하러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6번 질문이요. 글은 보통 얼마 틈으로 올리나요? 이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반 블로그에서 이제 새로 만든 블로그에서 준최적화로 간다. 또 준최적화 수준이 지수가 됐다. 저는 뭐 그냥 계속 써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이렇게 하루 뭐 2, 3일 하나씩 올린다. 이런 텀 두지 않고 그냥 뭐 내가 필요한 거 올려요. 계속. 그래서 굳이 뭐 텀을 안 두셔도 되는데 이제 상황이 최적화 블로그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는 틀리지거든요. 최저가 기한데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가인 경우에 거래 텀은 뭐 업종 키워드에 따라서 뭐 좀 다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사업 업종을 사실 홍보하는 목적이잖아요. 뭐 홍보와 광고의 차이를 굳이 뭐 구분 짓지 않더라도 그래서 일반 블로그나 좀 저적 블로그 같으면은 너무 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하시라. 근데 최저가 블로그 같으면 텀을 주시는 게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저희 회사의 어떤 기준의 어떤 최저가 블로그의 텀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저희 경험에서 뭐 가진 것이니까 그걸 뭐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다라고 참 말씀드리기도 뭐 그것이 어떻게 뭐 딱 뭐 공식화돼서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뭐 그런 거를 정보를 올려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일반 블로그에서 준최저가에서 실행 갈 때 계속 꾸준하게 뭐 글을 써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저가 블로그일 때 홍보 글을 계속 올리는 거는 좋지 않다. 최저가 블로그일 때는 텀을 좀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웃 소통은 꼭 해야 되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바쁘신데 이웃 소통이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이웃 소통을 꼭 해야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안 해도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블로그를 서로 이웃을 예를 들어서 5,000명 이웃을 5,000명까지 이제 간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어떤 시골에서 농사를 이렇게 저는 기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블로그를 방문해서 하루에 어떤 일과와 이런 것들을 포스팅을 계속 꾸준히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카카오 스토리도 이제 주로 과거에 그렇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통하는 이제 내 제품을 한번 구매하신 분들이 후기도 올릴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재구매도 할 수 있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한 또 후기를 보고 또 안심도 하고 신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내 블로그가 이제 계속 이웃들과 소통을 하는 그 관계에 있는 업종에 있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웃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처럼 홍보를 이렇게 실행하는 실행사 같은 경우 소통할 시간도 없거니와 소통의 의미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여러분의 블로그에 각각의 그 포스팅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가 농장을 기농을 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어떤 그 농작물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믿고 구매하는 고객과의 계속 어떤 소통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서 전환율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저는 이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하지만 이 소통을 안 한다고 블로그 어떻게 잘못되는 거 하는 것도 아니니 그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본인의 사업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 댓글 공감 공유 이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또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질문하셨는데 과거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2000 과거에 댓글이 참 우리가 댓글빨이라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이 공유, 이제 우리가 스크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A라는 사람 글을 내가 블로그로 들어가서 글을 봤더니 내용을 보관을 하고 다음에도 보고 싶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것을 내 블로그에 퍼놓은 게 공유지 않습니까? 그 공유의 행위를, 일어났을 때는, 일종의 가산점이라 해야 될까요? 이 글은, N사 로봇이 봤을 때, 이 글은 유익성을 줘서 상대방이 퍼간다 라고 생각을 하니 공유는 효과가 아직도 유효하다. 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않는다. 댓글 공감은 큰 의미가 없지만 공유는 아직 과거에는 강력했죠. 근데 지금은 이거죠. 내가 준 최저가 블로그를 공략하면서 굳이 누가 나의 블로그를 와서 글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공유를 해가는 거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공유를 하겠다. 전에 어떤 분이 제가 그 공유 관련된 그 사이트를 제가 상호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공공 이렇게 공유를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오래됐죠. 오래되고 마케팅 실행사나 비행사를 오래 하신 분은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뭐 유명해요. 자, 그런데 뭐 그거를 뭐 어떤 분이 어디서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뭐 그거를 이렇게 하면 좋다 해서 그걸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지금 이 공유를 하는 목적이 뭐냐? 사장님 블로그는 지금 최저가 블로그도 아니고 키워드 자체가 뭐 앞서 이 지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키워드를 공략해야 되는데 왜 공유를 매일 그렇게 패턴화해서 하고 계시냐? 아무 의미 없다. 하지 마시라.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최저가 블로그끼리 이제 쉽게 말해서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모바일에 이제 우리가 모바일 통금이라고 하잖아요. 모통에 이제 이렇게 1페이지에 좀 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턱걸이에 있어 가지고 힘이 좀 딸린다. 그럴 때 이제 뭐 몇 개 이렇게 소량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든 뭐 어쨌든 제가 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좀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빨리 받아요. 그럴 때는 어떤 힘을 주는데 그분처럼 준체제가 블로그 운영하면서 모든 그 포스팅마다 그 이 제가 말한 협업 그 사이트를 통해서 스크랩을 뭐 일상화하고 있는 그런 행위 왜 하시냐 그죠? 뭐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뭐 좋다 해서 하신다. 뭐 강의하신 분이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의미 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준체제가 블로그에서는 이 앞에서 앞서 말한 내 블로그 지수 파악 잘 하고 그 다음 이 롱테일 키워드, 세부 키워드 그 중에서 하다 보면 제가 로얄 키드의 기준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이야기에. 그래서 그런 걸 잘 뽑아놓으시 가지고 계속 내 블로그에 유입량들 꾸준하게 잡으면서 지수를 쌓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내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최저가 블로그는 뭐 요원하다 힘들다. 요 블로그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뭐 가능하다. 우리 홍보하는데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지. 그걸 공유 이거 뭐 패턴화해서 한다고 내 블로그가 그래 빨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큰 의미 없다. 그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비공개 삭제 수정하면은 뭐 블로그에 영향을 주나요? 뭐 지수에 영향을 주나? 이건 제가 표현한 거고 그분은 블로그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뭐 개인사가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고 삭제를 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능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죠. 그런데 뭐 그분이 뭐 비공개인가 삭제인가 뭐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뭐 100개인가 200개인가 뭐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블로그가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블로그가 좀 쓰러진다 이거죠. 무리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대량 혹은 뭐 패턴에서 이 수정의 행위가 사실 아까 이거 제가 뭐 어떤 공유의 스크랩의 어떤 효과에서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좀 한다는 경우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수정 역시도 뭐 이거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딱 턱걸이 걸려가지고 있을 때 좀 뭔가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살짝 건드리는 뭐 수정 작업 그렇게 해서 또 순위가 변동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뭐 부득이하게 하던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전화번호를 잘못 적었다든지 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오타는 수정해야 되잖아요. 수정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노출이 뭐 내 원하는 대로 노출이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수정 작업을 반복한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뭐 비공개 삭제도 그래요. 우리가 뭐 이거를 뭐 100개씩 그렇게 내 글을 뭐 기존에 있는 거를 삭제를 하고 그런 행위가 지수도 깎아먹는 역할도 하지만 뭐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뭐 지수에 영향을 주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는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런 패턴에서 자꾸 하면 지수에 영향을 당연히 주고요. 블로그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0번째 마지막 IP의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IP가 이제
저는 고정 IP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저희처럼 뭐 수십 개를 운영하는 사람이 뭐 고정 IP 수십 개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최적화 같은 경우는 고정 IP를 좀 추천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죠. 뭐 어느 강사가 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던데 IP 신경 뭐 아무 때나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뭐였더라, 뭐 이렇게 공 스크랩도 막 하셔도 된다. 뭐 어쨌든 뭐 앞머리 뒷머리 빼고 그것만 뭐 내용을 제가 그래서 그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공유 IP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강사분이 이야기하셨다는데, 그 패턴 하면 안 좋고요. IP도 마찬가지로 내가 최저가 블로그를 요즘 최저가도 잘 안 나오는데 최저가 가지고 좀 관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집에서 포스팅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포스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쓰는 뭐 IP가 뭐 보통 한두 개잖아요. 그죠? 본인이 이제 블로그를 하나 최저가 블로그 하나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커피숍에 가거나 뭐 이런 데 가서 그 공유되는 IP를 또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핸드폰 테더링을 해서 또 핫스팟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또 에그를 들고 다니면서 와이파이를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화는 저는 뭐 추천드리기를 고정 IP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 고정 IP는 한 달에 뭐 한 만 원 초반대 쓰시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사용하셔도 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일반 블로그, 준최적화 블로그는 너무 고정 IP에 예민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쓰시고, 사무실에 쓰시고, 또 내가 외부에 뭐 이렇게 노트북 들고 다니면, 외부에 뭐 영업을 다니신다든지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면 핫스팟으로 쓰시고, 내가 뭐 모바일 데이터가 부족하시다 하면은, 뭐 그냥 공용 IP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적화는 제가 공용 IP에서 쓰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러면 뭐 그분이 전에 어떤 강사분이 공유하고 IP 신경 안 써도 되신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최적화를 가지고 뭐 스크랩을 오늘 했어요. 그리고 IP도 제가 커피숍에서 그냥 그 IP를 썼어요. 그럼 그 블로그 죽냐는 거죠. 안 죽을 확률이 90% 이상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그렇다면 그 강사분이 말한 게 맞잖아요. 공유 스크랩하고 IP 신경 안 쓰시고 운용해도 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으니 안 좋은 거는 피해가자. 패턴화된 공간 계속, 공유 계속 하시고 IP 막 아무거나 쓰시면 쉽게 말해서 이 떼탄 IP 사용하다가 재수 없으면 또 쓰러지니, 이 최적화는 귀하게 여겨야 되니 조심하자. 그래서 저는 IP도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블로그, 준최저가 블로그는 좀 편안하게 쓰시라. 그냥 커피숍에서도 쓰시고, 핫스팟도 쓰시고, 에그 와이파이도 쓰시고 하시라.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 하지만 최적화는 예외다. 고정 IP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이 설명문에 아래 설명란에 그 카톡 1대1 창고가 또 나왔으니까 거기 뭐 문의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는 제가 답변 드리고요. 뭐 최적화 블로그라고 아까 제가 이 부분 2015년 11월 달부터 저는 최적화 블로그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최저가 블로그를 본 적이 없는데 혹시나 뭐 본인이 최저가 블로그를 운영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뭐 그 조언이 안 들어간 그 이후에 시기에 블로그를 생성했는데도 최저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진짜 최저가 그 블로그 한번 구경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블로그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이 최저가 블로그에 확신을 한번 먹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질문, 방송 보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뭐 했던 부분을 또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보를 공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